네, 천연문 그래머 레벨 2의 챕터 12 관계대명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챕터네요. 우리가 이제 관계대명사까지 공부를 해서 레벨 2를 끝내게 될 텐데, 관계대명사는 뭔지를 먼저 설명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서 부사절이랑 명사절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 빠져 있었죠. 형용사절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 관계대명사가 그럼 무슨 역할을 할 것 같아요? 형용사절 역할을 하게 되겠죠? 기억이 안 난다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접속사 파트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접속사로 뭐를 만드는 거냐면 절을 만들어요. 절이라는 건 하나의 문장이 하나의 품사를 갖는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접속사로 만드는 절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이제 처음에 명사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형용사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사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명사절이면 문장이 명사 역할을 하는 거라고 했었죠. 어떤 거 있었냐면, 뭐, 대절이라든지, 왓절, 대은 뒤에 완전, 왓은 뒤에 불완전 하면서 뭐뭐 한 것이라고 해석됐었죠. 그 다음에 if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하는 if whether. 자, 그 다음에 의문사 명사절. 그 다음에 복합 관계 대명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일관성 하면서 많이 공부했고요. 자, 그럼 부사절은 뭐가 있었냐면, 시간, 이유, 조건, 뭐 when, because, if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양보, 도우나 얼도 같은 거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결과, 목적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뭔가 의미를 더해주는 게 부사절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인 형용사절은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문장인데. 문장이 형용사 역할을 하겠죠. 자, 문장이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형용사니까 무슨 역할을 하죠?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이 명사를 뭐라고 불러요? 이제 선행사라고 부르게 될 거고요. 관계대명사가 이제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근데 이 레벨 2에서 공부하는 건요, 관계대명사만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명사절이나 부사절은 종류가 많았지만 관계대명사는 이제 그 형용사절은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관계대명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관계대명사 선생님이 지금 적어드리는 거를 아예 암기를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자, 관계대명사라는 건 뭐냐면요. 관계 있는 명사를 대신해서 나옵니다. 관계 있는 명사를 대신해서 나오면서 하는 역할은요. 첫 번째,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준다. 자, 두 번째, 미안해요. 문장 연결하는 거 먼저 쓸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을 연결한다. 그리고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준다. 이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에서 사실은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이름이 뭐죠? 관계 있는 명사를 대신해서 나오면서 문장을 연결하니까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고요. 명사를 수식해주니까 형용사절 접속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 있는 명사를 대신하기 때문에 또 바꿔서 얘기하면 대명사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문장을 연결하기 때문에 접속사 역할을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얘의 직업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명사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형용사절 접속사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선생님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품사가 아직도 헷갈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뭔지, 명사는 뭔지, 대명사는 뭔지 우리 앞에서 이미 다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헷갈리시다면 앞에 있는 이제 문법적인 개념들을 다시 한번 좀 훑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관계대명사와 선행사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녀는 친구 한 명 있다. 그는 프랑스어를 할 수 있다를 가지고서 영작을 할 거예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그녀는 친구 있는 어떤 친구죠? 프랑스어를 할 수 있는 친구죠. 그래서 그녀는 프랑스어를 할 수 있는 친구 한 명이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든 뭐든 우리가 이제 문장을 영작해내려고 할 때는요, 그 문장의 주어와 그 문장의 동사를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이 주어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한 명이 있다, 가지고 있다가 동사가 될 거예요. 근데 누구를요? 친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친구인데 어떤 친구요? 프랑스어를 할 수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형용사절인 관계대명사는 해석이 어떻게 된다? 뭐뭐 한,
뭐뭐 하는이라고 형용사처럼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제 이때 인제 who를 쓰냐 뭐 what을 that을 쓰냐 뭐 이거에 따라서 쪼끔 달라질 텐데 이 who를 쓴다 그러면은 사람 앞에 있는 선행사가 사람입니다. 앞에 있는 선행사가 사람. 그 선행사에 따라서 관계대명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사람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위치를 쓴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인제 선행사가 사물일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that을 쓴다 그러면 that은 인제 그 둘 다를 다 쓸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될 건데 네. 그래서 who는 사람이다, 위치는 사물이다, that은 둘 다 쓸 수 있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아래 다시 돌아가면요. who는요, 두 문장을 연결해 주면서 대명사인 he를 대신해 주고 있대요. 이렇듯이 관계대명사 who, which, that은 접사 플러스 대명사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명사를 수식받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she has a friend. 그녀는 친구가 있어요. 그는 프랑스어를 말할 수 있어요. 이 두 개를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녀는 친구가 있는데 우리 선행사 뒤에 관계대명사가 붙게 됩니다. 우리말과는 다르죠? 우리말은 프랑스어를 할 수 있는 이란 형용사가 먼저 나오지만 영어에서는 선행사 뒤에 관계대명사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a friend랑 뒤에 있는 he랑 같잖아요. 그죠? a friend랑 he랑 같아요. 그래서 he라는 이제 그 관계 있는 명사 대신에 who가 나오면서 문장을 연결해야 되니까 이거 점 같은 거 없애고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게요. He raises a cat. It has a long tail.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그녀는 그는 고양이 한 마리를 기릅니다. 그 고양이는요, 긴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계 있는 명사를 먼저 찾아야 돼요. 관계 있는 명사 cat이랑 뒤에는 it이랑 같죠? 그래서 이 it을 뺀 다음에 얘 대신에 관계 있는 명사 대신에 관계 대명사를 쓰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동물도 사물로 보면 되니까 위치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앞에 있는 점을 없애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he raises a cat which has a long tail.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 위치가 사실은 it 대신에 나온 거잖아요. 이 it이 어느 자리에 있었죠? 주어 자리에 있었습니다. 뒤에 있는 문장에서.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뒤에 문장에서 주어 대신 나오면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어 대신 나오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이제 소유격은 따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기 말 나온 김에 아예 다 설명을 하고 뒤에 있는 예문을 볼게요. 자, 그 다음에 he 똑같아요. raises a cat. His family. 대문자로 써야 되겠죠? 자, 고양이를 기르는데요. 그의 가족이 그 고양이를 사랑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관계 있는 명사를 찾으면 cat이랑 it이랑 같죠? 그러니까 이 it 대신에 뭐 인제 it을 생략하고 근데 관계대명사는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장과 문장 사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He raises a cat.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면서 문장을 이어줘야 돼요. 여기에 이제 위치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is은 빠졌고 문장 연결하고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이 위치는 이 문장에서는 뒤에 있는 it이라는 목적어 대신에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래서 목적어 대신 나오면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자, 그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He raises a cat. Its eyes are big. 자, 고양이를 한 마리 기르는데요. 그 고양이의 눈이 굉장히 커요. 자, 여기에서는 보면은 그러면 관계 있는 명사를 찾아보면 cat이랑 it까지는 같은데 it까지 같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it을 대신 받아줄 수 있는 건 있지만 it를 대신 받아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 it 대신에 뭐가 나오는 거냐면 whose라는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나오는 겁니다. 하는 역할은 똑같아요. 이제 문장을 연결하고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whose는 it라는 소유격 대신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뭐 it's, her, their, your, my 이런 거 대신에 나와서 뒤에 바로 명사가 하나 붙어야 돼요. 그럼 이 it's, Is에서 이 Is가 하는 역할을 이제 얘는 뭐가 되냐면 앞에는 캣과의 어떤 소유 관계가 되겠죠. 그 고양이가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뒤에서 예문 조금 더 볼 거예요. 여기까지 제대로 이해 안 되셨어도 뒤에서 한 번 더 봅시다. 자, 관계대명사가 두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니까 접속사를 중복해서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자, I live in a house. 나는 집에서 어떤 집에서 살아요. 그리고 그 집은요, 이제 has a beautiful garden. 있으니까 아름다운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집이 있다. 이 위치가 무슨 역할을 한다 했죠? 이 관계대명사 자체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접속사가 하나 더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who나 that은요. 이제 사람을 받아주고요. 그다음에 which나 that은 사물이나 동물을 받아준다. 입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자, 관계대명사 절에서 관계대명사가 주어인 경우는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관계대명사 뭐였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관계 있는 명사를 대신해서 나오면서 문장을 연결하고 명사를 수식한다. 쌤 좀 빨라요? 너네들도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이 관계대명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관계 있는 명사를 대신해서 나오면서 문장을 연결하고 명사를 수식한다. 자, 그러면 제임스가 help the old man 했으니까 그 나이 든 남자를 도와줬어요. 근데 그 남자 어떤 남자냐면 who carried the heavy bag 했으니까 무거운 가방을 옮긴 그 노인을 도와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who가 지금 원래는 뭐 대신에 나왔냐면 he, carried였을 거거든요. 근데 이 he라는 주어 대신에 who가 나오면서 문장 연결하고 명사 수식한 거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 이 관계대명사 절 내에서 다시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하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 관계대명사 절 안에서 주어 자리였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look at the mountains which are covered in fog. 있으니까 안개로 뒤덮인 저 산을 봐봐.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위치도 마찬가지 이렇게 관계대명사 절에서 주어 역할을 하니까 주격이 됩니다. 자, 미스터 브라운은 works at a bank. 은행에서 일합니다. 근데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그래서 이제 이 that도 이제 뒤에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얘도 주격입니다.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를 쓸 때 이제 사람이면 who를 쓰면 되고요. 사물이나 동물일 때는 which를 쓰면 되고 모두 가능한 건 that은 아무거나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주격 관계대명사절 안에서 주어가 관계대명사 대신 나오니까 주어 당연히 쓰면 안 되겠죠?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다?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나는 여성을 보았다. 그녀의 개를 산책시키는 이렇게 돼서 후 자체가 이 문장 안에서 주어 역할 같이 하는 거죠. 자, 관계대명사 후냐, 의문사 후냐 이렇게 되면요. 관계대명사 후는 선행사를 수식해 주잖아요. 형용사 역할을 해요. 그다음에 의문사 후는 누가라는 의주동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남동생이 있어요. Who is a high school student? 이제 오빠인가 봐요. 고등학생인 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격 관계되면 뒤에 불완전하게 나왔고요. Tell me 말해줘. 그런 다음에 누가 창문을 깼는지 나에게 말해줘. 그래서 누가 뭐뭐 했는지 이거는 의문사 명사절입니다. 그래서 의문사가 들어가면 명사절 접속사,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 접속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체크업 한번 볼게요. He bought a camera. 그는 카메라를 샀습니다. 근데 사물이니까 위치가 들어가면서 which was very expensive. 굉장히 비싼 카메라를 샀습니다. Doctor is a person 했으니까 의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인데 위치를 쓸 수는 없으니까 이제 대시 들어가거나 또는 who가 들어가도 되겠죠. Who takes care of patients. 환자들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제니는 is a dancer 했으니까 이제 무용수입니다. 그럼 사람이니까 후가 들어가면 되겠죠? Who dances the best in her team? 그녀의 팀에서 가장 춤을 잘 추는 댄서입니다. 자, spring is the season 한 다음에 사물이니까 상황이니까 이제 대시 들어가면 되겠죠? That starts a new year 했으니까 새해를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자, 체크업 2. 그 다음 문장에서 관계대명사가 들어갈 곳을 표시를 해보래요. 후와 위치 중에 알맞은 것도 적어보래요. My neighbor bakes delicious cakes, opens a bakery.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주어가 뭘 것 같아요? 내 이웃이죠. 그 이웃이 뭐 했어요? 구웠어요. 그리고 베이커리를 열었어요. 그러면 이제 베이커리를 열었다 이렇게 먼저 쓰는 게 좋겠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요? 맛있는 이제 그 케이크를 굽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A에 이제 사람이니까 who가 들어가면서 who bakes delicious cakes가 돼야 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my neighbor who bakes delicious cakes opened a bakery. 그래서 원래 문장 뭐예요? 내 이웃이 베이커리를 열었다. 근데 그 이웃 어떤 이웃이에요? 맛있는 케이크를 굽는 이웃이에요. 그래서 선행사 뒤에 관계대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my neighbor이 선행사여서 who라는 관계대명사 바로 나오고 동사가 뒤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I met a boy. 내가 소년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그러면은 I met a boy. 여기가 주절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수식해야 되니까 who is very good at singing. 이렇게 되면 되겠죠.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자, Miss Gordon, bought a house, has a swimming pool. 했으니까, 고든 씨는요, 집을 하나 샀어요. 이제 수영장이 있는, 이렇게 돼야 되니까, 선행사가 a house가 될 거고, 이제 C에 뭐가 들어가냐면 사물이라서 which has a swimming pool 하면 되겠죠. 그래서 수영장을 가지고 있는 집을 샀습니다. Do you know the man? 너는 그 남자를 아니? 어떤 남자? 그 이제 연설을 하고 있는 남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서 사람이니까 who를 쓰면 되겠네요. 이 지금까지 쓴 who나 which는요, 전체적으로 다 that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의 수일치 한번 볼게요. 주격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 내에서 동사는요, 선행사의 수에 맞춰야 돼요. 그럼 왜 그러냐면, 보세요. I saw a girl. 내가 소녀를 보았어요. 근데 she looks like a friend. 내 친구처럼 보여요. 그럼 내 친구처럼 보이는 소녀를 만났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who가 사실 뭐 대신에 나온 거냐면, she, 그녀 대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looks라는 3인칭 단수 동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사가 a girl. 다시 말해서 3인칭 단수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있는 동사도 3인칭 단수에 맞춰줘야 된다. 왜냐면 당연히 she 대신 나온 거니까. 자, Paris is a city 했으니까 파리는 도시다. 근데 어떤 도시냐면 위치라는 관계대명사가 사실 뭐 대신에 나온 거죠? the city, it 대신에 나온 거죠. 그래서 city를 받아주는 it 대신에 나온 거니까 has라는 또 3인칭 단수로 나와야 수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has 선행사가 a city 그러니까 has라는 3인칭 단수 나온 겁니다. 자, I bought the shoes. 내가 신발을 샀어요. 근데 어떤 신발이냐면, 이제 세일을 하고 있는 신발을 샀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위치가 사실 shoes 대신 나온 거니까 they였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동사는 the shoes에 맞춰서 이제 복수로 나왔어야 됩니다. 선행사가 the shoes니까 뒤에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있는 동사는 3인칭 복수로 받아준다. 네. 자, 문장의 주어가 주격 관계대명사절의 수식을 받아서 주어랑 좀 멀어져 있을 때 수일치 좀 주의하래요. 뭔 얘기냐면, 자, 이 문장에서 the movie가 주어입니다. 근데 영화를 관계대명사로 한 번 더 설명해 줘요. 어떤 영화냐면 상을 수상한 그 영화예요. 그냥 어쨌든 이 위치부터 어워드까지는 형용사절이니까 앞에 있는 the movie를 수식해 줬어요. 그죠? 그리고 이 위치는 주격 관계대명사였고요. 근데 어쨌든 수식을 해줘서 주어가 길어졌지만 이 문장의 주어는 the movie이기 때문에 was라는 3인칭 단수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를 좀 멀어져도 잘 시켜주셔야 돼요. 자, the kids who live next door, 옆집에 살고 있는 그 아이들은요, are always friendly, 항상 친근하다. 그럼 the kids가 이제 선행사로, 이제 주어였기 때문에 이 문장에 동사는 당연히 are로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는지 이렇게 좀 형용사절은 표시를 해서 앞에 있는 명사 수식 표시해 놓으시면 수일치라든지 시키기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Robert is a chef who 셰프가 선행사였으니까 cooks very well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the students 학생들 근데 학생들이 선행사니까
who study가 돼야 되겠죠? hard, 열심히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은 동사 자리에는 will pass the exam, 시험에 통과할 것이다. The dish, 요리인데 어떤 요리? We ordered, which we ordered 다음에 이제 목적어가 빠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킨 그 음식은 그럼 the dish가 주어니까 동사가 was가 돼야 되겠죠. 너무 맵다. The books, 책인데 어떤 책? Which are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있는 그 책은 그럼 the books가 주어니까 동사 자리에 are mine, 내 것이다. 해서 복수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내용이 조금 많죠. 이거 우리가 선생님이 오늘 얘기했던 내용, 이것만 잘 기억을 하면 뒤에 부분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였습니다.